대학 들어가는 거는 정말로 쉬워지고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특수학군지 같은 그런 시절은 그렇게 오래는 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포커스를 조금 내려가지고요. 막 고등학교 들어간 1학년으로 돌리겠습니다. 이제 이 학생들 또 이분들 양육하는 학부모들은 향후에 이제 1, 2년, 2, 3년을 잘 보내야 하는데요. 네가 수시냐, 네가 정시냐 이것부터 찍고 가라. 안 그러면 이거 했다 어영분 하다가 고등학교 3년 다 보낸다. 이런 얘기 항상 하시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학년이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예. 대학 들어가는 거는 정말로 쉬워지고 또 반대로 대학 진학의 효용성은 더 심각하게 떨어져요. 거의. 네. 그러니까 대학을 어디 나왔냐, 어느 과 나왔냐 이런 것의 중요도가 훨씬 더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학부모 형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 근데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그럼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거는 사실 꽤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 그 다음에 자기한테 업무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 해결 능력 이런 건 상당히 공부하고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받는 과정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 이수하고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건 맞다. 근데 대학 진학의 사회적 효용성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학 진학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거라는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고1, 2 그렇죠. 정도로 네, 고등학생. 내려오면 네. 대학 진학은 좀 쉬워진다. 그 다음에 문이과 통합형의 수능 체제가 좀 안착이 되면서 정말로 자기가 미래에 하고 싶은 선택하고 싶은 일을 쪽과 관련된 쪽으로 대학 진학하려는 경향이 좀 더 커질 거다. 그러니까 대학의 어떤 이름이라든지 레벨 이거에 의해서 많이 결정하던 것들이 실제로 자기 미래와 직접 연결되는 학과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뭘 할 거냐 이런 고민을 더 학생들이 해야지 옛날처럼 뭐 스카이 대학이다 어느 대학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좀 낡은 생각이 들고 무슨 대학 진학이 의대 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정말로 낡은 생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의사의 어떤 직업적 안정성이나 미래가 다른 직업보다는 높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이미 의대도 초과 공급 상태고 하이테크 기술이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의사의 어떤 판단 능력보다는 AI의 능력이 훨씬 중요해질 것이고 좋은 어떤 학벌을 가진 사람이 사회에 성공하는 거는 고도 압축 성장기 2000년대 초반까지 가능한 이야기였고 이제는 그렇지 않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런 점을 잘 고려해봐야 되고 요즘은 오히려 기업에서 정말 개발자들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일 네. 정도로 오히려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쪽이 훨씬 그렇죠. 중요해지고 있고 앞으로 4차 산업의 AI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이과 쪽의 전망이 훨씬 더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요. 무슨 직업을 가지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저는 결국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거는 영향을 주지만은 다 모든 직업 안에서 다 경쟁은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나의 실행 능력이라든지 나의 어떤 결과물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강한 에너지, 치열함, 그 다음에 기본적인 소양, 그 다음에 학업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또 여기에다가 최근에 또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제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긱 이코노미라는 건데 긱이라는 게 작은 공연 뭐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 긱 이코노미는 일시적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만두고 또 좀 지났다가 한 뭐 두세 달 일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 많거든요. 20대, 30대 초반 친구들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대부분 다 사이드 잡을 한두 개씩 가지고 있어요. 맥켄지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2025년 앞으로 뭐 한 4년도 안 남았죠. 그때 세계 GDP의 2%까지 올라간다. 2%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우리나라가 한 2,000조 GDP라고 놓고 보면 그러면 40조. 우리나라는 이런 게 더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거든요. 새로운 트렌드가 엄청 빠른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대학 진학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거냐 하는 걸 한 가지로 고정하면 안 된다. 내가 잘하는 어떤 능력을 일과 관련된 걸 일을 하면서도 또 내가 재미있어하고 내가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고 또 특별한 시기에 뭔가 관심을 보일 만한 일 이런 거 있으면 그런 데서도 엄청난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이라는 것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공부를 안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행 입시를 또 해결해 나는 데 있어서는 또 최선을 다하고 그걸 이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서도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입시는 점점 쉬워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별로 어려울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좀 프랙티컬한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도 대학을
대학을 조금이라도 이름값 높은 데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반영된 그런 질문이거든요. 다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서 1학년, 2학년 때 조금 더 어떻게 해야지 그거를 이룰 수 있느냐. 1학년 들어갔어요. 그건 아까 이야기한 거와 똑같은데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학생이 사람이 달라져야 돼. 사람이 달라져야 돼. 학생이 달라져야지. 네. 내가 어느 학원을 다니고 어떤 전략을 잘 구사해가 잘 만들어서 서울대를 보냈다. 그렇다고 그 학생이 정말 어머니의 기대만큼 미래에 훌륭한 인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만든 거니까. 제가 뭐 이제 인생을 한 반은 넘게 살은 것 같아요. 올해 61살이니까. 지나와서 쭉 보면 저희는 아주 가난한 시절부터 고도 압축 성장, 미래의 4차 산업의 시대 이걸 뭐 다 어울러서 살고 있는데 어떤 시대이건 간에 결국은 보면 에너지가 강한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완벽한 모범생들, 공부 늘 1, 2등 하고 모든 면에서 잘 갖춰져 있고 집안도 탄탄하고 이런 경우에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자기 주도성이 생각보다 좀 아무래도 적을 거 아니야. 부모가 다 잘해주고 잘 입히고 잘 먹히는데 결핍이라든지 내가 뭔가 강한 투쟁심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은 뭔가 에너지 또는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존감 그런 게 있는 친구들이 결국은 이기는 게 이 싸움이더라. 제가 그럼 질문을 살짝 틀어가지고 이 흑수저 학생이 회장님한테 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대학을 잘 가고 싶습니다. 요게 회장님한테 물어보면은 그 흑수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 촌놈이거든요. 지난주에 내가 거제 장목중학교라고 조그마한 학교예요. 전교생이 20명밖에 안 되는 학교에 가서 근데 그 학교 교장으로 이번에 가신 분이 아주 독특한 분인데 부산의 모 대학 교수를 하다가 교육 이론을 현장에서 실천하려고 교수직을 그만두고 중학교 교장으로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되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메가스터디가 학생들 전부 다 인터넷 강의 지원을 100% 해줬고 와서 한번 강연을 해달라 해서 이제 제가 가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이 촌놈이 경쟁력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살아온 지난 시간 한번 되돌아봤어요. 저는 흑수저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금수저도 아니고요. 시골 출신인데 부산에 딱 전화가 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지금 생각하면 확 무너질 수 있는 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뭐가 어려운 거냐면 내한테 어떤 학업의 지원이라든지 사교육의 지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이 세상을 헤치고 나갈 어떤 에너지가 어떤 사회적 격차에 의해서 자꾸 눌린 거예요. 자존감이 많이 무너진 거예요. 이걸 뚫고 못 나가서 두각을 못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시골에서 왔는데 딱 부산 가니까 첫날부터 촌놈이라고 딱 놀리더라고요. 근데 딱 일주일 되는 날 우리 반에서 제일 작은 애 한 명이 어이 촌놈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가다 좀 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니를 만나야 된다니까. 이 자식 촌놈 봐. 기다리고 있으니까 와. 딱 가는데 교문 앞에서 6놈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가 다니던 중학교 이 뒤쪽이 막 골목이었는데 그걸로 딱 데려가더만은 제일 작은 그 한규하고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라는 거야. 내가 왜 싸워? 이러는 순간 6명이 달려들어가 몰매를 맞았어요. 그때 자존감이 없고 약했으면 내가 확 무너졌을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강한 자존감. 내가 촌놈이지만 충분히 너 도시 놈들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뭐 당당하게 맞섰어.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를 만들어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어떤 계층 간의 격차에 의해서 좀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잖아요. 결국은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문제의 본질을 사회 구조적으로도 해결해야 되지만은 그 안에 있는 한 개인은 자기 에너지로 뚫고 일어서는 게 필요해요. 사회의 변화라는 것은 구조적인 변화와 개인의 노력이 같이 가야 돼요. 뭔가 영감을 주는 선생님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이 뭔가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계기 뭐 독서를 하든 뭐 영화를 보든 뭔가를 통해서 영감을 얻고 그걸 뚫고 일어서 나가는 게 답이지 이게 전략은 2차적인 문제다. 잘 사는 집 애들도 좋은 환경에서 그냥 그대로 가면 대학까지는 어느 정도 잘 갈는지 모르지만 그 뒤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는 학업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인성이라든지 한 개인의 어떤 그런 의지나 감성 이런 것들을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고 이런 인성과 의지
이런 것들을 키우는 노력이 결국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지 전략은 2차적이라는 것을 정시와 수시를 어떻게 나눠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기술적인 얘기 한마디만 좀 못해주세요. 이 얘기를 아니 근데 기다리는 분들이 현행 있거든요. 입시에 있어서는 이제는 정시 비중을 좀 주요 대학은 많이 늘리는 편이잖아요. 네. 정시의 무게 중심을 반드시 좀 줘야 된다. 주요 대학은. 그러면서 수시는 자기가 전략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뭐냐. 내가 다니는 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고 내신 따기 좋으면 교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특목고 이런 경우는 그건 안 되잖아. 학종에 있어서는 특목고를 좀 유리하게 대학들이 실제로 적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이냐. 고등학교 1학년 때 결정이 많이 난단 말이야.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2, 3등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요 대학을 놓고 봤을 때는 수시는 버리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2학년 와서도 정시 쪽도 경쟁력이 확실하게 안 생겨. 아니면 어떤 특정 과목에 계속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 정시를 못 가는 거야. 이럴 경우에는 또 전략적으로 얘는 논술은 좀 잘한다. 그러면 논술에 좀 더 포커싱을 하고 최저 기준을 2개 맞춘다. 디테일한 부분은 학생들이 사실은 본인이 이 입시에서 치열하게 맞서겠다라고 생각하면 다 알고 있어요. 입시 상담하는 기관에 가서 상담을 해서 답을 찾거나 엄마가 다 찾아주거나 이렇게 하는 건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런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오히려 저는 걱정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입시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되고 입시 전략 자체도 이미 산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로서 끌려다니면서 비용 지불하는 어떤 도구처럼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 학부모들이. 그런 면에서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애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뜻밖의 기업 경제에 있어서 대박을 칠 놈인지도 모른다니까요. 지금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 또 밑으로 내려가서 중학교 한 2, 3학년 이게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고1까지 정말 힘겹게 이제 갔고요. 중학교 한번 가볼게요. 사실 이제 애가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죠. 내가 이제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내가 어떤 걸 잘하고 모르니까 이렇게 부모가 항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좀 잘하는 애 입장에서는 중학교 학생이 대학에 좀 더 잘 가기 위해서 특목고를 가야 되냐 아니면 일반고를 가야 되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조언은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애는 특목고 가라 이런 애는 일반고 가라 어떻게 좀 조언을 하실 수 있어요? 특목고 갈 수 있는 실력이 되고 그런 집단에 가서 기죽지 않을 수 있는 애 같으면 당연히 특목고를 가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우수한 집단끼리 모여 있는 데 가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속에서 자기 능력을 더 개발하는 거는 좀 더 쉬워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특목고 자사고를 권장을 해요. 권유를 하는데 이제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애가 특목고를 가면 간신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가서 꼴찌하거나 뒤처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누군가 꼴찌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뭐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실력이 딸리더라도 나는 결코 이 정도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 예를 들면 제가 서울대 시험을 딱 첫 해 쳤을 때 사실 공부를 제대로 너무 안 했거든요. 저는 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객기인데 사실은 객기와 자존감이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발표 났을 때 떨어졌어요. 딱 떨어지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가 잘못 선택한 거야. 나를 떨어뜨린 거는. 객관적인 시험 점수를 떨어지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떨어졌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 나는 솔직히. 그 다음에 이제 재수할 때 조금 공부를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많이 올랐어. 근데 이제 또 본고사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사실은 또 떨어졌어요. 그때는 약간 충격은 왔긴 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본고사 준비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외대 영어과를 2차 그 당시 후기가 있었거든요. 후기를 뭐 성대나 외대인데 갔는데 외대를 갔다가 이게 적응도 안 되고 자존심이 허락도 안 하고 얘가 다시 시험을 쳤는데 그렇게 해서 서울대 인문대를 갔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입시를 여러 번 한 3번 정도 치러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기 때문에 수험생들 상대를 더 잘 알고 오히려 이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정말 학생 자신한테 있다. 그러니까 내가 특목고 가는 게 내한테 맞냐 안 맞냐 하는 것도 어쩌면 학생이 더 잘 알 수 있고 어쩌면 그 학생의 부모도 알고 있어요. 왜? 지 새끼니까 지하고 비쌀 거잖아. 애매한데 특목고는 갈만한 성적이 되는데 가서 얘가 자존감을 못 지킨다. 뭔가 뒤에서 헤맬 것 같다. 이러면 냉정하게 안 가는 게 맞고 꼬랑대기로 들어가더라도 시고에서 올라갈 수 있다면 그런 애들은 가야 돼. 그러면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어요. 입시가 이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이제 강조를 많이 회장님 하셨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이렇게 입시가 바뀌고 있는 상황, 대학이 우리에게 주는 효용이 떨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도 사실은 많은 학부모들이 고민을 하거든요.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사를 가자. 강남이나 목동으로 좋은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 이렇게 이사를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아도 살던 동네에서 공부를 시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아까 특목고와 일본고와
약간 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목고 일반고만큼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이런 마음하고 비슷할 거예요. 강남으로 가야 우리 애가 더 잘할 것 같고 거기 못 갈 것 같으면 못 간 그 자체가 나고자 갖고 실패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가면 돼. 근데 실질적으로 대학을 잘 가는 걸 놓고 보면 네. 강남이 하나도 유리하지 않아요. 왜? 내신 따기 훨씬 어렵잖아요. 수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 교과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그런데 왜 강남으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지 그거는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계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고3의 다음 해에 재수 비율이 강남 3구가 가장 높죠. 물론 상대적으로 더 높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갈망까지 들어있다 보니까 막 70, 80%가 재수를 하는데 네. 그 외 지역들은 그렇게 많이 재수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자존감 있고 나는 어디서나 최고가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강남 3구가 아닌 지역에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또 내신 따기 더 좋으니까 네. 거기서 전교 1, 2등 해서 학교장 추천을 하면 스카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국영수 1등급만 받쳐주면 의대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하는 거는 심리적인 문제하고 연결돼 있다. 강남 3구에 못 간 것 자체가 나고라고 착각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가야 돼 어쨌든. 못 가면 이미 그 자체가 실패니까. 근데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면 굳이 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리해서 강남 3구에 들어와가지고 망가지는 경우 어디 가서 말 못하잖아요. 강남 3구 지역의 학부모들의 평균 학벌하고 자녀의 평균 학벌 그 다음에 그 외 지역 몇 군데하고 비교하면 저는 결과가 강남 3구가 가장 나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강남 3구에는 부모들이 스카이 출신 엄청 많잖아요. 많죠. 네. 고소득자도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녀가 성공한 비율이 그냥 그렇게 높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약간 현실적으로 보이는 통계에도 약간 조금 매혹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단대부고 서울대 몇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네. 데이터를 각 학교의 스카이 대학 간 숫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는 상당히 DNA가 중요한데 단대부고든 뭐 서울고등학교든 강남에 있는 뭐 세화여고든 이런 학교에 부모가 훨씬 공부 잘했던 사람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제가 태어난 저 경남 창원군 동면 절로 내려가면 부모의 평균 학벌이 중졸이에요. 우리 때. 근데 거기에서도 다 명문대 간 애들 또 간혹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부모와 자녀의 상관관계로 놓고 봐야지 어느 한 지역만 딱 놓고 보면 당연히 강남 3구가 높을 수밖에 없죠. 부모가 훨씬 더 좋은 공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자녀한테 사교육비 엄청나게 때리붓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공부에 좀 최적화되어 있고 유해 환경도 좋고 부모하고의 상관관계, 환경, 소득 다 놓고 봤을 때 강남 3구의 입시의 효율성이라고 평가를 할까? 네. 그건 별로 높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하는 학군지 개념도 장기적으로는 좀 변하게 될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 학군지 부동산 시세도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저도 부동산 값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네. 뭐 인구 구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고령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위에 아는 분들이 아파트를 뭐 사야 되냐 할 때 지금 살 때가 아니지 않냐라고 한 3, 4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좀 타당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지금과 같은 그런 강남 3구의 모습은 적어도 사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진학과 관련된 특수학군지 같은 그런 시절은 그렇게 오래는 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미래 사회에 있어서 그렇게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이냐 하는 데 대해서 지금 의문부가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세계 최고 대학이 무슨 대학이에요? 하버드 아니잖아요. 스탠퍼드, 아이, MIT, 미네르바 대학이에요. 미네르바. 이렇게 많이 분명히 바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 지금 K무크가 제대로 성공을 못하고 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명문대 주요 강의들이 그냥 무크로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로 대학에서 교육받아야 될 것들이 어떤 사이트 장소 개념으로서 구체적 공간으로서 대학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모바일상에서 존재하는 가상의 대학으로 점점 더 바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대학을 잘 간다라는 의미가 예전에는 분명히 어떤 장소로서 그 공간으로서 대학인데 그건 분명히 달라지고 있고 또 이 코로나 상황에 이 언택트 상황에 있어서 대학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어요. 많이 좀 실제로 학생은 대학 안 가잖아요. 안 가고 있죠. 사이버 대학.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 세상이 이미 오고 있으니까 대학 진학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빠른 시간에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